자, 왜 그런지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시문 가.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들이 결합하여 큰 분자로 합성되는 반응으로 광합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동화작용, 뭐 이화작용 뭐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동화작용에 대해서 녹말을 만드는 것으로 동화작용에 해당한다. 자연의 에너지를 갖다가 화학적 에너지로 생태계로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자, 이화작용에 관해서는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분해작용으로서의 특성을 갖다가 또 얘기하고서 있고요. 제시문 나. 식물 세포는 이제 동화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식물은 포도당 에너지를 분해하여 생체 에너지는 ATP를 얻으며, 이건 식물의 또 에너지 소모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들어있어요. 자, 식물은 포도당을 분해하여 생체 에너지는 ATP를 얻으며 에너지 생산에 쓰이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생산에 쓰이지 않고 남은 포도당은 녹말, 지방, 단백질 등으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식물과 동물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양분을 분해하여 양분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얻고 세포호흡은 세포 내에 있는, 그러니까 식물도 뭐 이런 활동을 같이 동시에 한다는 걸 뭐 조금 특징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러한 작용들은 미토콘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포호흡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문제. 식물의 물질대사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전자 A와 B가 돌연변이 된 식물 M1T와 M2T의 특징을 조사하여 아래표에 정리하였다. 제시문 가와 나에 근거하여 각 유전자가 발현하는 식물의 소기관과 기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요거는 아까 내 선생님의 예시가 아니다. 네 과제물로 냈던 거하고 선생님이 지금 계속 지금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자, 식물의 소기관과 기능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해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효율에 관한 M1T 유전 요소와 돌연변이 된 식물, 유전자 A, B에 대해서 돌연변이가 된 식물 M1T와 M2T가 있는데, 이거 아주 대표적인 논술형 문제야. M1T와 M2T가 있는데, 동화작용 효율과 이화작용 효율이 서로 높고 낮은 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어. AB에, 유전자 AB 이상이 생겼을 때, 돌연변이 됐을 때. 자, 그러면서 이제 세포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M1T의 경우는 높게 나타나고, ATP 농도는 낮게 나타났어. 자, 세포 내 이산화탄소 농도와 ATP 농도가 높낮이의 변화는 높게 나타나고 낮게 나타나는 둘이 이제 똑같이 M1T나 M2T나 같게 나타나는 이런 이제 특징을 보였고. 자, 제시문 가와 나를 근거해서 각 유전자가 발현하는 식물의 소기관과,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인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곳인지 저장하는 곳인지 식물의 소기관과 기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엽록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지. 응? 네. 그래서 동화작용 효율이 M1T 같은 게 지금 낮다고 하는 것은 광합성이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치? 그래서 광합성 효소의 세포의 광합성에, 세포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 높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 즉 세포 호흡을 활발하게 한다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그 동화작용 효율, 광합성은 낮추고 그 세포 호흡은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고, M2T의 경우에는 이제 방합성을 크게 하고 세포 호흡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거꾸로 이상하게도 세포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둘 다 높게 나타나.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포 내 ATP 농도는 둘 다 낮게 나타나고. 자, 이런 현상이 지금 동화작용 효율과 이화작용 효율, 각각의 이화작용 효율과 동화작용 효율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겠지. 네. 자, 세포 내 M1T 같은 경우에 세포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거는 제시문상에 뭐밖에 없어. 그치? 이화작용. 그치? 세포호흡의 증가지. 네. 자, 그 다음에 ATP 농도는 낮다 그랬어. 즉, 이화작용에서 ATP의 소모가 커지는 거지. 네. 그치? ATP의 소모가 커지고, 또한 모두 있기 때문에 그래. 저 동화작용은 영향이 없을까? 포도당을 녹말로 만드는 동화작용 같은. 네. 그 경우에 동화작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 중에 뭐가 있어? CO2가 있지. 네. 그래서 CO2의 실제 소모량이 어떻게 돼? 동화작용이 낮아지면. 줄어들어요. 그치. 그래서 CO2의 소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세포 내 CO2 농도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거꾸로, 그치, 높아질 수가 있는 거지. 일반적인 세포들보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주는 거지. 얘는 CO2의 발생에 영향을 주고 얘는 CO2의 소모에 영향을 주는 거지. 아, 네.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느 한쪽 측면이 아니라 이 둘이 상호작용이 그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잖아. 반대되는 작용에 관여하고 있는 물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어느 한 요소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공통된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연관 없는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현상들에서 ATP 농도가 세포 내 ATP 농도가 나는 것은 에너지 생산량이 적으니까는 그치? ATP 농도가 낮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화작용 효율이 이제 높으니까는 이화작용 효율이 높으니까는 ATP를 직접 생산하는 작용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M2T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반대 현상들을 얘기해 보면 되겠지, 그치? 네. 세포 내 이산화탄소가 높은 이유는 얘는 동화작용 효율이 높은데 그러면 CO2는 많이 소모해야 되잖아. 그런데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 그 다음에 이화작용 효율이 낮아. 즉 CO2의 발생 빈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게 나타났어.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디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것인지. 요 부분이 두 번째가 좀 애매하다. 그치? 자, 그에 대한 해석이 좀 잡히나? 안 잡히나? 자, 하나씩 해석해보자, 그러면. 네. 유전자 A가 돌연변이 된 M1, MT1 같은 경우에 동화작용 효율이 낮기 때문에 재심은 가에 근거하면은 광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화작용 효율이 낮다고 했으니까 광합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돌연변이체의 세포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제 높다 낮다라고 표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그 동화작용이 활발하지 않다, 이화작용이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거냐, 뭐 적당하다면 그러면 어떤 거냐, 뭐 그런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요 자료를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기도 하냐면 여기서 높다라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경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답안이 그렇게 쓰여 있는 거거든. 그러면 MT1은 동화작용에만 문제가 있고 그치. 이화작용에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만일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한다고 한다면 동화작용의 효율도 높아야 되고 또 이화작용의 효율도 높아야 되는 거지. 그런 효율성들이 높게 잘 나타나야 정상적인 경우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게 제 시문에 아마 읽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면은 사실 이 표현은 좀 문제가 있거든. 여기서는 이제 그런 표현에 대한 언급이 없네.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언어적인 표현에 대한 정의가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런 표 밑에다가 정상적인 경우에 이화작용의 효율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화작용 효율과 뭐 효율이 높다 혹은 양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과정에서 높게 나타나고 비정상적인 과정에서 이제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알겠지?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발현되어질 때 돌연변이는 보통 그 생명체의 생명 현상에 유리하도록 나타나 불리하도록 나타나. 유리한 게 불리하도록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갖다가 이제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돌연변이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개체들이 자손에게 남아서 그 생존에 유리하도록 발현된 거 적기 때문에 돌연변이에서 유전 현상들의 지배가 되지는 않거든. 네. 그 유전 현상에서 그것도 있어요. 진화 과정에서. 진화 이론 중에는. 그래서 보통 이제 생명 현상이 이제 불리하도록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이제 방해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들을 갖다가 저해시키는 그런 요소로서 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이것들을 갖다 높인다는 것이 그 유전적인 실제로 생명 활동을 갖다가 저해시킨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높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사실은 좀 써줘야 돼,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해설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설을 해서 본 거거든. 그래서 얘를 정상이라고 보니까는 이화작용 효율에 관한 원인은 특별히 얘는 얘기를 안 한 거야, 답안에서는. 만일 얘가 문제라고 한다면 얘가 높아서, 얘가 정상보다는 높아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많아지게 되고 이산화탄소가 높다라는 얘기가 해설에 있어야 돼, 그 부분도.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치, 광합성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해설에서 하고서 있지. 응? 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런 효율들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있는 것 같아. 그치? 네. 자, 그런 정도로 요거는 좀 문제에 대한 조금 애매한 그런 설명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이해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응? 됐지? 네. 자, 여하튼 이제 이런 부분 형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논술 문제에서는 에너지 파트에 관해서 생명 현상과 이제 에너지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가 뭐 사실은 뭐 그 광합성이나 광합성이나 호흡에 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작용 기작이라 그러지, 현상에 대한 어떤 기작들을 갖다가 설명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심화된 내용들까지도 이제 다뤄지는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은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줄였지, 사실은. 그치? 예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 칼빈 회론이 뭐니 해가지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그 회로 내에서 효소들의 작용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까지도 막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든 건 좀 개략적인 이야기로서 에너지 생명 현상에서 에너지 출입에 관해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기도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논술 문제가 되어서 출제되는지 조금 마지막에 자료 해석하는 거에서 조금 오류가 있긴 했지만은 그거는 뭐 문제 자체의 구성이 그렇게 된 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6단원까지 오늘 마무리, 좀 시간이 지났지만 6단원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끝낼 텐데, 혹시라도 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는 거 있어요?